안 하기는 저는 빼요. 뭐. 자, 비덕되지 말고 지금부터 선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그래머 베이직스인데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성분을 하기 전에 문장 성분 이전에 이제 팔품사 알아야죠. 팔품사는 몇 번 설명했지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역시 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명사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동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명사만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거의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많이 내가 얘기하는 건데 집에 가서 엄마랑 싸웠을 때 딱 할 말만 하잖아, 그지? 밥, 돈, 똥 뭐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해도 엄마 알아먹습니다. 근데 이 명사를 백업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점 다른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자, 밥을 뭐 어떻게?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동작 개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짐으로써 수식이라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수식이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문장에 다양한 내용을 넣기 위한 장치예요. 어이, 이 감이 명사를 수식하는 게 뭐예요? 형용사. 그렇지. 동사를 수식하는 게 뭐예요? 형용사. 주어? 바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명동, 형부, 대전, 적감 이게 8개의 품사입니다. 선생님,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인데 왜 동사에 살펴가 돼 있습니까? 이따가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사는 동사만 수식하다가 명사 이외의 것들을 다 수식하는 게 부사가 되었어. 알겠어요? 명사는 형용사가 전담 마크하고 다른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 모든 걸 수식하는 것은 부사가 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명사 이외의 것들을 수식하면 부사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 어? 좋은 일이니? 어? 왜 이렇게 좋아해? 쌤 얼굴이 웃긴가 보죠. 여기 더 웃기다. 여기 왜 왜 그래요? 찍혔어? 웃긴데.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자, 괜히 편들지 말고. 자, 명동, 형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의 품사가 더 있는데 그 2개의 품사도 명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품사가 이제 대명사지. 대명사는 영어의 대명사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영어에서는 같은 말 또 하는 거 진짜 싫어한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아는데 영어에서 앞에 나온 개념을 똑같이 다시 쓰는 거 진짜 그거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다? 인칭 대명사가 생겼고 소유 대명사가 생겼고 관계 대명사가 생겼고 또 뭐 있냐? 제비 대명사가 생겼고 의문 대명사, 영어의 대명사 종류 여러 개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전에 한번 내가 전치사는 나쁜 여자라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그거 왜? 전치사는 원래 이 명사와 무조건 함께 씁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항상 함께 커플같이 쓰여요. 문제는 전치사를 만난 명사는 더 이상 명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도 있고 동사를 수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동, 형부, 대전 그리고 그 이외의 2개의 접속사가 접속사하고 감탄사거든요. 근데 접속사하고 감탄사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고 난 뒤에 나오면 되는 것들이라서 특별히 문장을 구성하는 데 따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8개의 품사 아직까지 이것도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이제 중3이고 몇 년이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8개의 품사 명동, 형부, 대전, 적감 그 중에 전치사는 명사하고 세트로 이 정도는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 알겠어? 적어. 적는데 1분 주겠습니다. 박지영 낙조 그만 좀 하고 읽기 좀 해. 명동, 형부, 대전, 적감. 명동, 형부, 대전, 적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품사에서 문장 성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단어들이야, 단어들. 즉, 단어의 세계예요. 근데 이제는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이라는 건 뭡니까? 문장이라는 건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문장은 저 단어들을 어떻게 꿰느냐, 그게 문장이거든요. 어느 나라마다 단어들도 존재하고 문장도 존재해요. 모든 언어에는. 그런데 이제 언어들이 그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 순서는 다들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랍어 있지, 여러분들. 아랍어는 웃긴 게 동사가 맨 앞에 와. 신기하지 않니? 우리 말 같은 경우는 동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죠. 그리고 주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동사가 오잖아.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순서가 거기서 다르죠. 그리고 아랍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제일 먼저 오고 그리고 주어가 맨 끝에 오는 뭐 그런 순서래. 자, 그거는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그냥 버릇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영어라는 말에서 그 단어를 배열하는 순서가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은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자, S가 뭐죠? 민지, S가 뭐죠? 그렇지. 주어는 subject의 약자죠. V는 뭡니까? 동사는 verb의 약자입니다. C는 뭡니까? 그렇지. C는 보어입니다. 참고로 단어 공부 하나 하면은 자, 컴플먼트 MENT로 끝나서 왠지 명사 같죠? 근데 저 컴플먼트는 동사입니다. 물론 명사의 의미도 있어. 컴플먼트는 이거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뭐야? 낙요. 목적어를 object라고 해도 되고요, objective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나 아닌 다른 대상, 그걸 의미하는 subject는 주어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목적어죠. 그리고 M이 뭡니까? M은 뭡니까? 요거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자, 수식어 그냥 참고삼아,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modifier 이렇게 되는데요. 모드가 뭐야? 모드는 뭐야? 분위기, 뭐 그런 거죠. 우울 모드, 응? 오늘 뭐 새침 모드, 오늘은 바보 모드, 오늘은 시끄러운 모드. 이렇게 모드라는 거는 느낌, 방법, 그런 뜻이 있어요. 이 modifier라는 것은 모드에 ify 해서 동사형 어미에 거기에 er를 붙여서 행위자 그 어미에서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말, 그런 뜻입니다. modifier. 이게 수식어인데요.
엄밀히 얘기해서 수식어는 이 뒤에 붙어놨지만 사실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렇게 놔두다고 쳐. 자,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고요.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컴플먼트라는 단어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게 이제 기본 성분인데 보면 알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있는데 알다시피 어떤 문장이든 주어, 동사는 꼭 들어가죠. 물론 당연히 뭐 명령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보고 주어, 동사는 모든 문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거 빠지면 문장이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어하고 목적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을 우리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봐봐. 주어 동사는 없으면 문장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럼 목적어 보어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적어하고 보어는요. 너네 자꾸 까불래? 쌤 보고 웃은 거 뭐라고? 저희끼리 웃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응? 떨어져 앉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저희끼리 웃은 거 아니라고요. 아무튼 둘이 떨어뜨리도록 해야 되겠어. 예? 떨어뜨리도록 해야 되겠어. 자꾸 장난치고 있어. 안 쳤는데. 뭐? 안 쳤는데. 친다고 봐. 자, 봅니다. 보어가 올 거냐 목적어가 올 거냐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목적어와 보어는 누가 결정을 한다? 바로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슨 짓을 보완해주기 위한 요소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걷는다라는 워크라는 동작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워크라는 이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대상이 보어나 목적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어디로 걸어간다 할 때 이 수식어,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 정도야 나오겠지. 그래서 이 짓을 걷는 짓을 할 때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이것도 안 쓰려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eat이라는 동작을 한번 써볼게요. 자, eat을 먹는다라는 행위는요. 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면 뭐가 궁금한지 분명히 궁금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 얘기가 뭐냐? 뭐를 먹는지에 대한 이 대상은 무조건 써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하려면 목적어를 써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콜이라는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콜이 뭐죠? 뭐 전화하다 이런 뜻도 되고 부르다도 되죠. 내가 지금 부르는 것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을 불렀다 할 때 그냥 학생을 이렇게 소리질러 부르는 그 행위일 때는 목적어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학생을 야 이 바보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 그 얘기까지 넣고 싶어. 그러면 이 학생이 바보가 되기 때문에 보어까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굳이 뭐 이런 게 복잡한 예를 드는 것은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어려운 문법 용어로 동사가 문장의 형식을 지배한다 이런 개소리를 써놔 문법책에.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애들이 아냐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백업 말들이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즉 보어를 필요로 할 것인지 목적어를 필요로 할 것인지 그냥 수식어만 필요로 할 것인지 이거는 얘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시발.com 시발 그리고 여기에 com이 뭐예요? com 이 com이 보통 뭐 도메인 주소 갈 때 .com 많이 그러잖아. 그래서 보어와 목적어와 수식어를 통칭해서 그냥 .com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동작이 무슨 동작이냐에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아니면 두 개 골랐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문장 성분의 이제 구성적인 측면이고, 이제 세부적인 걸 좀 보면, 잠깐만. 자, 이거 필기 좀 하고 있어. 나 빨간 분필 좀 갖고 올게. 깜짝이야. 자, 자 갑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다. 보세요. 일단 문장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걸 일단 알고 멋있어. 봅니다. 가장 단순한 문장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조나단 조나단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조나단 리브스 이러면 문장이 될까요? 됩니다. 조나단 리브스 조나단이 산다. 자, 이거는 일형식이죠. 일형식.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다? 자,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단연 명사입니다. 명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자, 여기에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당연히 동사니까 동사겠지. 또 단순한 거를 감안해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뉴진스 라이크스 조나단 자 보겠습니다. 뉴진스가 주어, 라이스가 동사, 조나단이 목적어죠. 그랬을 때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명사, 라이스 동사의 동사. 자, 목적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적어에도 명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장 원시적인, 가장 단순한 문장에서 주어에는 원래 명사가 들어갔고 동사에는 당연히 동사가 들어갔고 목적어에는 역시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조나단 is teacher 관사 그냥 생략할게요. 여기서 주어, 동사, teacher는 여기서는 보어죠. 보어. 보어와 목적어의 차이가 뭡니까? 보어하고 목적어는 내가 보나목남이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납니까? 보어는 조나단 is a teacher 할 때 여기 등장인물 몇 명? 한 명. 조나단, 뉴진스, 라이스, 조나단 하면 등장인물 몇 명? 두 명. 물론 뉴진스 5명이지. 아무튼 그런데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원칙적으로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어의 개념은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주어 여기에 조나단 역시 뭡니까? 명사입니다. 그리고 is도 동사입니다. 자, 여기에 teacher는 보어인데 명사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지금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문장에서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다? 명사다. 가장 단순한 구조에서 동사는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단순한 구조에서 목적어에도 명사, 보어에도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중요한 거 다 나왔는데 거기 안에 지금 명사들이 다 들어갔죠. 맞나요? 내가 아까 영어 품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명사는 문장 성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명사는 여기 들어가는 애였어. 그리고 동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애였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부사는 뭔데? 형용사 부사는 여기에 있는 이 잘난 조나단을 꾸며주는 핸섬. 조나단 is a good teacher. 자, 이 명사들을 꾸며주는 이게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pretty nuisance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였습니다. 조나단 lives 그 다음에 뭐다? 여기에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here. 여기 산다 할 때 이 here는 이 여기라는 장소가 동사를 꾸며주죠. Eugene likes Jonathan very much. 이렇게 했을 때 이 much라는 부사가 역시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Jonathan is 여기는 부사를 붙일 필요는 없네. 어쨌든 그런 건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명사였어.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할 말의 개념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이 명사를 단순하게 쓰기 위해 대명사를 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동작의 개념을 주어화시켜서 폭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뭔 소리냐? 집에 가는 것은 어렵다. 밥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혹은 뭐 수업을 듣는 것은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다라는 동작의 개념을 주어화시키기 위해 우리말은 좀 전에 봤듯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혹은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첫 번째는 to 것이 있죠. to 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ing화 시키는 거 이거 동명사 이걸 똥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문사구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명사화 시키기 위해서 that 절이 있고 what 절이 있고 불분명한 경우는 whether나 if 절이 있고 간접 의문은 의문사 절이 있죠. 자, 이 내용이 찐따 동투에 왜 왔어 뜻입니다. 찐따 동투에 왜 왔어 뜻이 뭡니까?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everything을 거기에 탁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어로 끝날 때는 그냥 명사라고 얘기하고 구의 개념으로 있는 걸 살 때 그걸 명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의 개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다리야. 초콜릿 샀냐? 응? 초콜릿 나한테 달라. 초콜릿. 저희는 응? 주세요. 많이 먹잖아. 안 먹었는데. 많이 먹잖아. 한 2번, 3번 받아먹어. 저 반장비 아직 못 받았네. 어? 반장. 반장기로. 반장 했잖아요. 쌤이 주신다고. 반장했나? 기억이 잘 안 나. 자, 아이고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요. 기억력이 좋아요. 공부 좀 그렇게 기억력 좋게. 공부 잘하는데. 자, 할 없죠. 근데 저 기말 근데 성적 꽤 잘하잖아요.
그걸로 자만하면 안 돼요. 아니 한백 중 다원 중 영어 100점은 한백고 영어 60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6페이지 봅니다. 자, 그 6페이지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봐봐. 주어라고 돼 있지. 거기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움직임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알아서 밑줄 그으세요.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와서 은는 이가로 해석된다. 은는 이가 밑줄 한번 쳐두고 주어로는 보통 명사나 대명사가 쓰이지만 동그라미 쳐 명사, 대명사, 동명사구, 토부정사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왓절, 대절, if, whether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명사 플러스 명사구 플러스 명사절이라고 써줍니다. 동사 대신에 목적으로 내려옵니다. 목적어. 목적어에 보면 동사 다음에 오는 말로 몇 줄 쳐두고 우리말의 을을에 해당한다. 을을 동그라미. 보통 목적어로는 자 다시 동그라미 명사, 대명사, 동명사구, 토부정사구 주어랑 100% 똑같이 맞나요? 거기에 더해서 뭐 왓절, 대절, 뭐 if, whether절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지영 수업 안 들을 거면 학원 왜 왔어? 엄마한테 전화한다 진짜. 자 그리고 나서 거기도 한 번 더 쓰세요. 명사 플러스 명사구 플러스 명사절 그렇게 써두세요. 목적어 다음에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과 목적어에 들어갈 대상은 똑같습니다. 보어 보겠습니다.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랬는데 사실 난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주격 보어는 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주격 보어 동그라미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He became a famous actor.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죠. 자, he의 동그라미 a famous actor의 동그라미 자 거기에 옆에 보면 he는 a famous actor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등장인물 한 명입니다. 왜? 그놈이 유명한 배우니까. 그래서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식으로 보어를 주격 보어를 유도하는 동사가 한 20개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be, become 감각 동사, get 털이 자라서 홈런 맞고 쓰러지고 리키스 심폐소생 끝. 이 형식 동사 끝이에요. 1형식 동사 졸라 많습니다. 3형식 동사 무한대로 많습니다. 4형식 동사 적당히 많은데 그것도 한 100개 정도 안 돼요. 그리고 5형식 동사 사실 많긴 하겠지만 내일 make or think 리메키파 100개씩 원테레비 이걸 뽀개까 원인 100%인 오리리리 그리고 필시 테스와 히 그리고 또 뭐 있더라 헤메레 헬 그것만 알면은 문법 관련되는 동사들은 다 커버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리메키파 100개씩 리가 뭔지 아냐? 리마인드 어? 틀렸어. 리브 무슨 리브? L I V E 갑자기 뭔가 암담해지. 아닌가? 그 리브는 내버려두다는 그 떠나다는 L 그 리. A V E 네. 요 pik한 거. 그래서 거기 봐봐. Please leave me alone. 그 리브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리메키파 100개씩 그랬더니 리브 바로 나오는 거 봐. 도나당에 숨겨지면. 자, leave me alone. 자, 주어 지금 명령문이라서 없습니다. leave 냅두고 me 끊고 alone 끊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me하고 alone을 짝꿍짝꿍 해서 me alone이라고 돼 있죠. I am alone이라고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오형식 문장 설명할 때 그 러시아 인형 얘기를 내가 많이 했지. 러시아 인형. 러시아 인형 그 뭐야? 그 무슨 뭐 마다가스카르? 어? 마트로시카. 뭐? 마트에서 파나? 우와. 재미없어요. 마트. 루이가. 자, 봅니다. 이번에 너네 그 2학년들 그 저기 내신 때 아마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형태, 아마 그게 아마 더럽게 여러분들 괴롭혔을 텐데 그거 졸라 쉬워.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 생각해. 봐봐, 여기 그게 있어. 러시아 인형이 있어. 맞나? 어? 자, 러시아 인형이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여기서 잠깐. 너무 멧돼지 너무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맞지? 이게 뭔가 하면은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고 요게 목적어고 요게 목적격 보호잖아요. 맞나? 그랬을 때 이게 뭔가 하면은 동사잖아. 동사. 자, 이게 동사는 뭔가 하면 인형상에서 입이야. 입. 엄마 입하고 아기 뱃돼지하고 이게 뭐로 연결됐어? 이거 탯줄로 연결이 됐을 거 아니야. 어? 그래야지 애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지? 엄마 입이라는 거 있어? 이거 대충. 자, 엄마 뭘 먹어야지 그 탯줄로 들어갈 거 아니야. 우와. 그 엄마가 뭐 저기 엄마 먹는 게 그 태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술 안 먹는 거 아무튼 너무 자세하게 묻지 마.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엄마가 엄마가 뭐 먹는 거에 따라서 아 새끼 뱃돼지에 들어가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걸 잘 생각하면은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의 꼬라지가 달라진다. 그거 아이가 맞지? 그러면 뭐야? 리메키바 베게시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내일 맥컬 띵크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 원테레비 이걸 보게가 원인 100포인 오 리딩은 투 부정사 치는 것이고 필시 테스와 히는 동사 원형이나 ing 그리고 헤멜의 헬 사역 동사 이거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알겠니 은진아? 그만 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가 나오는데 봅니다. 수식어의 90%는 뭔가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어 있고요. 동사를 단독으로 수식하는 부사 수식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발점컴에서 이 M에 해당하는 수식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에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치사가 나오면요 보통 문장 뒤쪽에서 많이 수식을 하죠. 자, 그랬을 때 봐봐.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어이, 저기 누구냐? 민지야. 이 문장에서 M에 해당하는 말이 뭐야? 이거 뭐? in the morning도 되고. 자, 보세요. 이게 주어지. 맞지? 동사. 맞지? 그리고 early 있잖아. early. 여기 끊고 이렇게 되잖아. 맞지? 얼굴은 S라인, 몸매는 V라인. 그럼 얘 뭔데? early. early 뭡니까? 반대 아니야? 얘도 M이야. M. 수식어는 외웁니? 규민아. M. 패들이 많이 해요. 자, M. 이게 M1, M2 이렇게 되는 거죠. 전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세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시간을 나타내는 더블 수식어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바로 이 수식어란 말이에요. 이거. 뭔가 대응이 되지 이렇게. 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끝.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겨보면 문장의 형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형식은 내가 길게 얘기 안 할게. 여기서 형식은 지하철 노선도로 내가 보여줄게. 자, 봅니다. 자, 시발.com 이게 되게 효과적인 그거 툴이야. 봐봐. 이 형식은 뭐야? 이 형식은 직진입니다. 직진. 탁. 주어, 동사, 수식어. 맞지? 간단합니다. 오케이? 이 형식은 가다가 점프. 자, 비행기. 삼형식은 가다가 지하. 이거 뭐예요? 지하철. 오케이? 간단하잖아요. 사형식은 지하철인데 두 구간 점프 목적어 두 개에 들어가는 그게 사형식. 오형식은 수륙 양육 이렇게 가는 이게 오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형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쓸 거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만 쓸 경우는 없습니다. make 같은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특히 동사를 찾아보면 VI가 있고 VT가 대부분 있습니다. I는 뭔가 하면은 뭐더라? 이게 I가 인트로직티브인가? 알 건 없고 VI는 이거 자동사를 의미하고 VT는 타동사를 의미해요. 똑같은 뭐냐? 찾아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구와 절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맨 끝에 구와 절. 구와 절의 개념은 뭐냐? 이겁니다. 보통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구와 절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 근데 구와 절의 개념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애들이 태반이야, 진짜. 어떠냐? 명사절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사절이라고 하면 애들이 대부분 명사로 만들어진 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영어 잘못 아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영어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개념만 설명할게.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 봐봐. 자, 첫째, 명사라는 말 있죠, 명사. 자, 명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명사의 작은 의미는 뭐냐? 그것은 작은 의미들이 너네들이 아는 의미야. 명사의 작은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입니다. 대부분 명사라고 하면 저걸 얘기해요. 그런데 명사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사의 큰 의미. 그 명사의 큰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에 들어가는 모든 것 앞에 명사 딱지를 다 때려 붙여줍니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 뭔가 하면은 바로 명사구, 명사절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 갖고 to get up early is a good habit. 자,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까지입니까? 가 빨리. 나. 자, to get up early 여기까지가 뭐죠? 이거 주어죠. 자, 봅니다. 여기 이 네 개 단어 중에 명사 있어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명사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명사가 필요 없거든. 주어에 들어가는 거에 꼭 명사가 없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네 단어가 모여서 주어를 만들었죠. 명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명사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명사는 없지만 투부정사라는 어떤 논리로 이렇게 단어들이 만나서 주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끝. 그 다음 아니 명사가 끝났다는 얘기야.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2분) 남았어. 자 동사 봅니다. 자 시간. 자 동사. 자 동사의 작은 의미는 뭡니까?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근데 동사의 큰 개념은 뭔가 하면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여러분들 서술어라는 것은 주어 동사 할 때 그 동사는요 절대로 한 단어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동사 시제 회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주어 백업을 이루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is, ing, 완료는 have 플러스 pp죠. 그랬을 때 동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 개념 전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형용사. 형용사 금방 할게. 자 형용사의 작은 의미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handsom이나 뭐 pretty죠. 반면에 명사 형용사의 큰 의미는 뭔가 하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것에 형용사 딱지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a man in the room.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합니까? a man in the room 그러면 남자가 방에 있다면 아직 멀었고 방에 있는 남자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명사를 in the room. 자 in the room에 형용사 있어 없어? 형용사 없어요. 없으나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 형용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구. 여기 형용사 없는데도 형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